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의 행보가 지금 예사롭지 않습니다. 한 대행은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보는 사실상 대권을 연상케 하는 그런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대행은 지금까지 대권 도전 문턱에서 주저앉았던 고건 전 국무총리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고 전 총리나 반기문 전 총장이 그야말로 공무원스러운 그런 행보를 보이다가 본격적인 도전을 하기도 전에 주저앉았는데 파이팅이 부족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꽃길만 걸어온 관료들이 정치권에 입문했을 때 특성이 있습니다. 조금만 옆에서 흔들고 또 조금만 난관에 봉착하게 되면 아이고야 하면서 도망을 가버리는 그런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고건 전 국무총리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덕수 대행 역시 공직자 출신이 별 수 있겠느냐, 아마 끝까지 못 버틸 것이다, 조금만 흔들면 나가떨어질 것이다, 항복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던 배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대행은 지금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한 대행은 사석에서는 이재명에 대해서 욕설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거의 욕설에 가까운 거의 쌍욕을 하다시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한 대행을 접촉한 한 관료 출신 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이재명에 대해서 욕에 가까운 날선 비판을 한다. 마음 놓고 얘기하는 사람들끼리는 총리로서의 점잖은 자리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그런 표현도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사석에서 했다는 이재명 대통령을 막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런 말 정도는 부드러운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전투적인 그런 마인드가 엿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 대행은 대선 출마 문턱에서 좌절했던 고건이나 반기문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공직 경험 자체가 다릅니다. 고건 전 총리의 경우 김영삼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국무총리였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그립감이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국무총리에게는 재량권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이회창 총리와 충돌을 했었던 것이죠. 심하게 얘기하면 고건 총리 같은 경우는 김영삼 정부에서 총리를 하면서 사무관이나 국장 이런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던 총리였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번째 총리였던 이해찬 총리 때부터는 책임 총리 역할을 했지만 고건 총리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대행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총리를 맡았죠. 지금 3년째 총리를 맡아오고 있는데 이재명의 폐악질이 엄청났죠. 그래서 한덕수 대행 역시 엄청나게 단련이 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고생을 하면서 3년을 지내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체력이 강해졌고 또 전투력도 생겼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전투력은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그렇게 날선 비판을 하고 나는 것입니다. 한 대행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야당 의원들과 싸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죠. 그리고 때로는 고함을 지르는 등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권한 대행을 맡아서는 야당의 국회목 헌법재판관 임명 요구를 단칼에 거절했죠. 그랬다가 물론 탄핵을 당하기는 했습니다만,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돼서 복귀하자마자 이재명의 간곡한 면담 요청을 또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그리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당하자 대통령목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결기도 보여줬습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야당의 비판이 좀 쏟아진다고 아이고 나는 안 할란다, 이런 식으로 물러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한 대행 본인에 대한 공격은 물론이고 부인까지 무속에 심취했다느니 어떠니 지금 공격을 하고 있지만 한 대행은 별로 개의치 않는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간 최근 한 대행을 만난 사람들은 전투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한 대행의 최근 모습을 볼 때 누군가가 전문가가 옆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세련된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서울 시내 대형교회로 대선 주자들의 단골 방문 코스인 명성교회 부활절 종합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 교회는 대권 주자들이 출마에 앞서 방문하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 시점에 명성교회를 방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 대행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일정을 강행했다는 것은 각오를 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대선 출마 신호탄을 쏘았다, 이런 평가를 내놓기도 합니다. 한 대행은 또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는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에 대한 질문을 받은 한 대행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노코멘트라고 답변했습니다. 노코멘트는 보통 긍정을 하면서도 답을 하지 않는, 그럴 때 많이 사용하는 답변이죠.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에 언론을 통해서는 대권 도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점점 때가 무르익어 가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한 대행이 노코멘트 입장을 밝힌 것은 불출마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역설적으로 보면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한 대행은 또 4.19 혁명 기념식에서는 국민통합, 상생, 협치를 강조했고, 지난 18일 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는 우리가 이룩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이라면서 국가 비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누군가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과거 국무조정실장 때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나서서 대선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대행이 모르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 한 대행의 승낙을 받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대행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대통령 국민후보 추대위원회가 내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합니다. 이 자리에서 추대위원회는 한 대행의 대선 출마를 적극 요청할 예정입니다. 국민추대위원회는 이제는 보수의 이념을 바탕으로 우리의 안팎에 몰아친 시련과 갈등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인물로 한덕수 총리를 국민 후보로 추천한다. 한 총리는 지금의 난국을 타개할 유일한 지도자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추대위에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고건 전 국무총리, 김만복 전 국정원장 등이 참여할 것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황우여 국민의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도 향후 일정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방송 드렸지만 여기에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힘을 보탠다면 한 대행에게는 엄청난 우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보 그리고 보수 원로 요구를 대선 출마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대행은 또 한국 시간으로 오는 24일 오후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리고 미국 재무장관과 USTR 대표 등 한미 2+2 통상협의를 시작한다고도 밝혔습니다. 한미 통상협의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협상을 중단하고 차기 정부의 협상 정권을 넘겨라, 이렇게 압박해왔는데 한 대행은 국익이 우선이다, 이런 측면에서 협상을 개시한 것입니다. 한권한 대행은 협의 과정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언급된 무역균형, 조선, 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상호 간의 관심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대행의 이 같은 행보에 민주당은 거의 발작 수준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김민석 최고위원은 노욕의 대통령 병자, 이런 거친 발언을 내뱉으면서 한 대행을 직격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상황을 우려할 만큼 한 대행의 행보에 신경이 쓰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김민석은 한 대행이 대권 출마 여부를 묻는 말에 노코멘트라고 답변한 데 대해서는 영어로 bullshit, 그러니까 헛소리죠, bullshit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박찬대는 최고위원회에서 한 대행을 향해 염치가 있다면 불출마 선언부터 하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이 대통령 후보처럼 행동하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권한대행도 아니면서 아예 대통령처럼 행사하고 있는데 그럼 이건 정상인가? 그만큼 한 대행이 신경이 쓰인다는 말입니다. 한 총리는 사실 일개 정치인이나 행정가라고 보기에는 너무 격을 낮추어 보는 것이죠. 김대중 정부 시절 경제수석으로 IMF 사태를 헤쳐나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 한미 FTA 협상을 주도하면서 새로운 무역 질서의 파고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 또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대사,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각각 역임하면서 온갖 풍파를 헤쳐온 경험을 볼 때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맞춤형 지도자다, 이렇게 국민추대위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에서 국민 42%가 한 대행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다 또 중도층과 수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긍정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한 대행은 전북 전주 출신입니다. 그래서 호남에서도 27%의 긍정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범보수 진영에서도 이재명의 대항마로 한 대행이 14%, 김문수 12%, 홍준표, 한동훈 각각 10% 등을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이 덕수형에 대해서 광적인 막말과 조롱을 퍼붓고 있는 것은 그만큼 위협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